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헤로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골든 트라이앵글. 태국, 라오스, 미얀마가 맞닿는 지역으로 세계 최대의 마약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험준한 산악지대의 중심에 미얀마가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의 미얀마는 더 이상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약과 인신매매, 불법 광업과 무기 거래, 온라인 사기와 조직적 착취가 서로 얽히고 설켜 국가의 제도와 사회를 잠식해버린, 말하자면 거대한 암시장이자 범죄 연쇄 고리의 중심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의 희망으로 불리던 나라가 어쩌다 세계 최대의 범죄 허브로 전락하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지구의 범죄 수도로 전락해버린 미얀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극의 씨앗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식민지 통치 시절 버마라 불리던 이 땅은 서로 다른 민족과 종족, 언어와 종교가 복잡하게 얽힌 곳이었습니다. 영국은 편리한 통치를 위해 권력을 지역 간에 불균형하게 배분했고, 그 결과 민족 간 불신과 경쟁이 고착화되었습니다. 1948년 독립 이후에도 이 땅에는 평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두고 무장 충돌을 이어갔고, 그 상처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분열과 불신은 국가 건설의 기본 토대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악화된 결정적 분기점은 1962년입니다. 내 윈 장군의 쿠데타로 시작된 군사정권은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봉쇄하고 외국 자본을 차단했으며 거의 모든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실험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옥과 루비, 석유와 천연가스, 희토류에 이르기까지 지하 자원이 풍부한 이 나라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파괴되고 의료와 교육 시스템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고, 그 대안 가운데 가장 손쉬운 것이 불법 경제였습니다. 샨주와 카친주 같은 북부 고원지대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해발 1000m를 넘기는 고산지대의 기후와 토양은 양귀비 재배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그런 지리적 조건은 곧 현금 작물로서의 아편을 탄생시켰습니다. 중앙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산골 마을에서는 마약왕들이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이 악명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지로 자리 잡았고, 그 수익은 군부와 각종 무장단체의 군자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약과 무력 충돌이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군사정부는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민병대를 통해 반정부 세력을 공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아편 거래를 묵인했습니다. 반대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도 아편 판매 수익으로 무기를 구입했고 전력을 확장했습니다. 전쟁이 마약을 낳고 마약은 다시 전쟁을 더 오래 더 잔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평화나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제재를 가했고, 아웅산 수치는 국제적 지지를 받으며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잠깐의 봄도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총선과 정치범 석방은 세계의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이 미얀마의 민주적 전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취약했고, 헌법에는 군부가 강력한 권력을 보장받는 조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질적 통제권과 무력을 지닌 군부는 언제든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2021년 2월 1일 현실화됐습니다. 새벽, 군부는 수도와 주요 도시를 장악했고 민간 지도자들을 전격 구금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평화적으로 항의했지만 군부의 진압은 유혈로 이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미얀마는 다시 전면적인 정치적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경제 활동은 마비되었고 곧바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병원은 압박을 받았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어 떠나야만 했습니다. 쿠데타 이후의 혼란 속에서 범죄 경제는 재빠르게 부활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한 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통제불능의 북부 지역에서 일부 무장단체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양귀비 재배를 허용했고 그 산물은 국제 밀매상을 통해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유엔과 각국 기관의 조사에서는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아편 생산량이 급증했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변화는 합성마약의 폭발적 증가였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케타민, 펜타닐 등은 특정 기후나 넓은 토지 없이도 소규모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제조될 수 있습니다. 화학 전구체가 들어오고 불법 제조시설이 세워지면서 합성마약 생산은 단기간에 산업화됐습니다. 이 마약들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는 물론 호주와 일본, 한국까지 밀수되며 지역사회의 파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형태의 범죄가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2021년 전후로 미얀마 전역에는 사기센터라 불리는 대규모 온라인 범죄 조직의 아지트가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사기 등을 조직적으로 벌였습니다. 중국 내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이동했고 현지 무장단체와 결탁해 보호를 받으며 영업을 확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강제 동원되었고 상당수 요원은 속아서 끌려온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여권이 압수되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로 하루 18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서 사기 시나리오를 돌려야 하는 삶, 그것이 이들 대부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이미 수십만 명, 일부 보고서는 최소 12명 이상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합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범죄 활동으로 환수되고 그 일부는 다시 무기로 전환되어 전쟁을 연명시키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군부는 마약과 광물 밀수로 자금을 조달하고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마약과 벌목, 인신매매로 전력을 유지합니다. 때로는 민주화 세력조차 생존을 위해 불법 자금에 손을 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와 전쟁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국가와 범죄 조직의 경계마저 붕괴했습니다. 누가 합법적 권력을 쥐고 있고 누가 불법적 폭력을 행사하는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제도와 법률이 무너진 공간에서는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제재와 외교적 압박, 인도적 지원의 확대가 시도되었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경제 제재는 이미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무력 개입은 정치적, 군사적 위험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공백을 메우는 것은 인접 강대국의 이해관계입니다. 중국은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수송로 확보는 중국에게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군부와 일부 무장단체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불가피합니다. 중국의 개입은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미얀마의 붕괴는 국지적 비극을 넘어 국제적 재난의 징후로 나타납니다. 마약은 이미 지역을 넘어 유럽과 미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 사기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로 전 세계적 피해를 양산합니다. 난민과 불법 이민의 급증은 주변국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혼란의 대가는 결국 미얀마의 평범한 시민들, 가난한 농민과 도시의 청년들,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과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대한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참혹한 비극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군사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금융 추적 기술의 동원,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이뤄져야 할 지역 기반의 재건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미얀마 내부의 다양한 사회 세력과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자간 외교적 플랫폼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사기와 같은 신종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제 형사사법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차단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구조를 신속히 만들지 않으면 국경 없는 범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단지 제도와 정책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총성 속에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 겨울바람 속에 국경을 넘어 피난처를 찾는 가족들, 사기센터의 창문 없는 방 안에서 숨죽이며 일하는 청년들.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잊지 않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미얀마의 붕괴는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마지막 보석이라 불렸던 이 나라는 이제 피와 눈물로 얼룩진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마약, 사기와 절망이 엮여 만들어낸 이 현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더 나빠지거나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 목숨 걸고 진실을 기록하는 기자들, 그리고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사람.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은 더욱 멀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질문을 멈추지 말고, 기억을 지우지 말고 행동을 촉구하십시오. 미얀마의 고통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하나의 시험이며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곧 우리 자신의 인류적 정의와 책임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 참혹한 비극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이제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